예, 유튜브 충청의 소리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선거법, 공수법, 이 날치기를 한 문희상 의장의 어떤 그 정의는 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이제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이제 70 중반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아주 어렸을 때 신익희라는 분이 대통령 입후보 했을 때 시골 유세 다니면서 하시던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번에 그 문희상 그 의장하고 이미 그 타결하셔서 고인이 됐지만, 이만섭 전 국회의장님하고 그 둘을 제가 비교를 하게 돼요. 같은 국회의원이고, 같은 국회의장인데, 저렇게 소신이 없고, 저렇게 어떤 그 인성의 차이가 저렇게 크게 날까.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느낌대로만 얘기하십시오. 여기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에요. 예. 의전서열 이유라고 그런 건데. 상권 분립하에서 행정부의 수장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면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아마 사법부의 수장 이렇게 해서 예.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에 의한 의거한 오늘 민주주의의 어떤 구조적 이론은 거기서 털을 잡았다고 보고요. 근데 그 이전에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 나라에는 권위가 이제 숨 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대통령 밑에가 총리를 한다. 자존심이 있는 국회의장 같으면 제의해와도 아주 진정성 어린 간곡한 거절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도 자체를 무시하고 제도에 군림한다는 것은 소위 체육학을 전공하시면서 그 룰 이론에 의하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아닌 거잖아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다루기 쉬운 자당 내에 지원 세력이나 후원 세력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라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데 껐떡거리고 거기 가겠다고 앉아서 고개 숙이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도 우스꽝스럽고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저항 없는 총리 하나 받아들이겠다는 그것도 우스꽝스럽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감히 해공 신익기 선생을 거론하고 이만섭 의장님을 거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당뇨로서 한 당에 소속된 따서 치더라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의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의장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얼마 전에 그 필리버스터를 지키면서 밤샘을 때의 그 모습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밀리고 소위 무슨 권리가 그 권리를 경호들을 불러들여서 질서 유지를 한답시고 앉아서 강행 날치기 하는 모습, 그거보다는 하루나 이틀이라도 디레이 시키고 좌고우면하면서 어떤 당위를 국민 앞에 의원들 앞에 설득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이때 이만섭 의장이 생각나고 해공 신익기 선생님이 생각나고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회는 어차피 이제 조정을 울린 입장에서 금년 4월 15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년 초에 본의 아니게 우리 유튜브에서 소위 문희상 국회의장 그분을 앞세워서 그분의 어떤 정체성 부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분이 아닌 새로운 국회의장님이 좀 남은 기간이라도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세월은 이만큼 왔습니다. 스포츠에서는요,
어떤 팀의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시면 그 자리를 이렇게 또 가시지들은 안 해요. 그렇죠. 예, 예. 후배한테 물려주든가 옆에 다른 분한테 어떤 거 기회를 주든가 그리고 거꾸로 가는 법은 없거든요. 국무총리, 입법부 국회의장 이 차이는 모르겠어요. 국무총리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국회의장으로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국회에 예. 예. 예, 국무총리를 하던 분이 국회의장으로 이렇게 예. 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건 약간의 그 이해도 되는데 이건 뭐 크게 잘못됐다 생각이 돼서 같은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희상 씨하고 이만섭 의장님하고의 차이는 그냥 문희상이 돼 국회의장 이만섭 이렇게 그 비교할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의회사도 좀 연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정권만 잡으면 세상 다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법무시, 룰무시하는 이 정권의 향배가 곧 우리 국민의 미래,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우리 원장님께서 훨씬 많은 내용을 그 질과 양으로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이번에 금태섭 의원을 보면서 그 옛날에 조순영 의원님을 네, 다시 쓴소리. 한번 제가 알게 쓴소리. 됐어요. 근데 이 조순영 의원님은 그분이 다행히 충청도 충남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을 가지고 늘 그 정치 얘기하게 되면 국회의원 얘기하게 되면 조순영 의원님을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부친이 그 유명한 조병옥 박사님이신데 역시 어떤 그 피라고 하는 거는 속일 수 없다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저런 걸 두고 얘기하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 금태섭 의원이 먼 훗날에는 바로 이만섭 전 그 국회의장님이나 조순영 전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같아지지 않겠나. 그 판례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이런 그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많이 좀 내세워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많이 등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런 인재를 등용을 못 시키느냐.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 원장님이 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크게 혼낼 수 있는 말씀 없으세요? 저희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바른 소리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바로 아직 그 젊은 의원인데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나 지금 검찰총장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나 그나마 이분들이 우리 미래의 끈인데 결코 이 정권 그리고 이 시스템, 이 국가체제에서 그런 분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머지않아 윤석열 총장한테도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에 칼이 씌워질 것이고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성춘향이가 옥중에서 썼던 그런 칼입니다. 금태섭 의원한테도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소위 그에 합당한 어떤 피해를 입힐 거예요. 그래야 정당의 노예들이 그 보복이 무서워 감히 이탈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 거거든요. 네. 아마 내기를 해도 좋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 시대에 저 같은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되겠지. 설마 이러면서 반신반의하지만 분명하게 보십시오. 이 정권 하에서 기대를 걸었던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은
아마 남은 임기 동안에 임기 마치고 난 연후에는 그에 상당한 보복이 가해질 것이고 그 보복의 그 끝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국민이 그만큼 실망하고 낭망할 것이고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아마 차기에 출마를 접을 겁니다. 왜? 정권의 신여나 한여노릇이 아니면 소신 있는 국회의원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의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기계 있게 소신 있게 못하잖아요. 여든 야든 간에. 감히 정당의 순회나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눈 치켜들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역동적인 일꾼, 철학 있는 일꾼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충청의 소리 유튜브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참 답답하고요. 지금 충청도 정치인 지금 처음 우리가 지금 누구를 그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순영 전 대표님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전에 지금 비서실장인가요? 그 양반이 청주분이더군요. 네, 네. 예. 그런데 청주분인데 여하튼 지난번에 그 20대 때 공천을 못 받았죠. 못 받은 이유가 의원 시절에 의원 자기 회관에서 의원실에서 조성한 것을 그 뭐냐 카드기에 놓고 팔다가 그게 이제 언론화돼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돼서 공천을 못 받은 걸로 알고. 근데 참 기술들 좋아요. 결국은 그분은 중국에 대사로 갔었죠. 근데 대사를 끝나면서 현 정부 비실장으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충청도예요. 충북이죠. 예. 하여튼 충청도예요. 예. 충청도, 충북. 그런데 이 조순영 대표님하고 큰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충청도 사람도 이렇게 두 가지 질로 나눠지는구나. 그러면 우리 충청도 정치인이나 충청도 사람들은 어떤 분을 닮아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얕게 사는 쪽으로 가야 돼요. 바르게 사는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충청의 소리 아닙니까? 충청도가 원래 이 충성 중자가 말이죠. 예. 가운데 중자 밑에 예. 마음 심자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운데 중자는 입이 둘이에요. 반으로 나눴으니까. 예. 두 입이 떠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충성 중자예요. 아, 그 이제 예. 중자에다 하나 반을 갈라놓고, 예. 그 다음에 밑에 마음 심자가 예. 받쳐주니까. 예. 그러면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조국과 민족으로 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일편단심이잖아요. 만에 한용운 선생이 임의 침묵에서 그 임이 조국을 의미했거든요. 예. 지금 유와 무와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와, 무와, 개구리와. 와와, 개구리 와자. 예. 그러니까 나는 없고 개구리는 있다 이 소리거든요. 나는 없고 개구리는 있다. 과거에 시험을 치르면 예. 실력 있는 자는 떨어지고 소위 속된 말로 뇌물 잘 주는 사람은 과거에 급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민정시찰을 하려고 산골을 헤매다가 불이 하나 늦게까지 켜있는 선비집을 발견하고 보니까 선비집 그 입구에 유, 아, 무, 와라고 하는 네 글자가 쓰여져 있었어요. 선비집에. 예. 그것을 임금도 모르고 예.
여기서 하루 묵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묵을 만한 곳이 못 되니까 밑에 인가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인가로 내려가 가지고 저 위에 이런 집이 하나 있더라.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 학문도 인간성도 인격도 훌륭한 분이 과거만 보면 떨어지더라. 아, 예. 그래서 예, 왜 예. 떨어지는지 보니까 예. 소위 그 뇌물 공여를 잘못하고 신경만 갖고 응시를 하니까 떨어진다. 그래 보니까 그것을 뭐디에 비교를 했느냐면 까마귀와 노래를 잘하는 그 뭡니까 백골이? 깨꼬리가 맨날 경쟁을 하면 심판관인 두루미한테 예. 예, 까마귀가 이기고 깨꼬리가 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까마귀는 늘상 두루미가 좋아하는 개구리를 잡아서 뇌물로 주는 거예요. 개구리를. 예. 그래서 개구리를 뇌물로 먹은 두루미는 늘상 까마귀한테 항상 관심이. 승리를 안겨주는 거죠. 예, 관심이. 그러니까 뭐예요? 깨부리는 있고 자기는 없다. 이것이 유아무와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고 내 신년으로 잘하고 한년으로 잘하고 나하고 인간관계가 괜찮으면 국가의 요직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한테 주고 활동 안에 다 해먹어라. 이것이 지금 소위 등용의 어떤 그 관건이고 척도예요. 지금 울산시장, 송철옥 시장, 개인적으로 제 대학 후배고 상당히 절친이에요. 그분 공천을 위해서 경쟁자 라이벌을 이렇게 주저앉히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구세요? 하명수사? 그 하명수사가 위에서 지침 없이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명수사가 아니죠. 그렇죠. 하명수사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네. 거예요. 하명이니까. 예,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그 노모 씨가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휘젓고 흔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닌 거거든요. 좋은 예를 한번 보세요. 이해찬 씨 청양분이세요. 예. 지금 세종에 가서 뭐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하고 계세요? 물론 국회의원은 국가를 대표해요. 국민을 대표해요. 그러나 지역실장에 어지간히 익숙한 분이 현재 가 있어야 돼요. 서울에 25개 구청입니까? 현재? 조금 더 되잖아요. 아니, 25개. 아, 그래요? 예, 예. 25개 구청 중에 서초구청장, 여자분 말고는 전부 호남 분이세요. 전부 24명이 호남 출신이에요. 그래요? 예. 그분도 지금 뭔가 지금 그 선거법인가 뭐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24명의 구청장들이 서울에 상주하고 계시는 구청장들이 전부 호남 출신이에요. 전 처음 알았네. 예. 충남에 예를 들어서 처음 알았어. 세종에 가 계시는 이해찬 총리께서 이해찬 전 총리죠, 뭐. 전 총리시죠. 예. 대표께서 그분이 충청도로에서 한 일이 뭐 있어요? 태어나기만 했지. 그리고 뭐, 그쪽으로, 공주 쪽, 차라리, 공주 조금, 청주 조금, 연기 조금, 그게 충청도. 예. 근데 그 사람은 뭐, 아니면, 갔다 왔지. 뭐,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당선이 무망하신 박지원 대표 같은 분은 그쪽 지역에서는 아마 평생을 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분은 그 지역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끌어가기라도 해요. 지역 사람도 못하면서 나라 살아온다고 평생 영구집권을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는 정도의 수준이 지금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역도 잃어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어떤 그 애국심도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충청도민은 갈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갈 데라고는 충청의 소리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 대표나 저나 별로 그렇게 그 힘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소신과 철학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냥 애양심 하나, 애국심 하나 갖고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원장님, 오죽하면 저희들이 이러겠어요. 오죽하면. 근데, 뭐, 조금 전에 그 뭐 얘기가 좀 빗나간 얘기 같기도 하지만, 목포의 박지원 의원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산을 참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럼 이 충청도 여야 의원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큰 소리 치다가 당 수뇌부한테 미움받으면 다음에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을 따올 만한 정책 연구나 대안이나 설득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국회 보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평소 인사 잘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능력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라이벌이 나오면 어쨌든 간에 올물 묻혀가지고 자기보다 더 못쓰게 만들어 놓는 재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배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나만 해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거든요.